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조용히 참고 견디려고 해보는 사람.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당신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두 유형이 꽤 선명하게 나뉩니다. 회사에도, 가정에도, 친구 사이에도.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과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세상은 언제나 한쪽의 손을 들어줍니다.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식당에서 불만을 크게 표현한 손님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인 사람의 의견이 채택됩니다. 가정에서 화를 낸 사람의 요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것이 무서워서, 혹은 더러워서, 피하고 싶어서, 혹은 그냥 빨리 상황을 끝내고 싶어서 그들의 뜻을 들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격양된 목소리, 가파른 감정, 무언가 행동을 취할 것 같은 그 불안한 에너지. 그것이 하나의 전략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소리를 지르면 된다, 화를 내면 된다, 버티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통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배웁니다. 감정을 크게 표현할수록, 화를 낼수록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묵묵히 참는 사람은요? 불만이 있어도 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 힘들어도 표정 하나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람, 싫어도 괜찮아요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저 사람은 착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넘어갑니다. 아무 확인도 없이, 아무 질문도 없이. 오늘도 큰 소리 내는 사람을 달래주다 하루가 지나갑니다. 조용히 견디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분명히 뭔가를 참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도 분명히 뭔가 더 말하고 싶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은 없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꽤 오래 붙들고 살았습니다. 착하면 지는 거냐고, 참으면 무시당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러야만 사람 취급을 받는 거냐고. 또한 이 질문은 꽤나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어느 순간 저 자신을 향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보니 저도 결국 큰 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맞춰주다 하루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견디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분명히 힘들었을 텐데, 화를 내지 않아도 분명히 상처받았을 텐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방식으로 조용히 버티고 있었을 뿐인데, 우리는 그 조용함을 괜찮음으로 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편한 오독이었고 말이죠.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기니까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생기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힘들다는 것을, 저 사람도 뭔가를 말하고 싶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척하는 쪽이 훨씬 쉬웠을 겁니다. 무서우니까, 빨리 피하고 싶었으니까.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의 에너지가 부담스러워서 그 부담을 피하는 방향으로 자꾸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조용한 사람의 몫을 조용히 빼앗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 온 구조입니다. 화내는 사람이 이기도록 우리가 설계해온 구조.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조용히 참는 사람은 아무리 오라도 늘 뒷순위로 밀립니다. 이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받아주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소리를 지르면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할 때마다, 귀찮아서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조용한 사람의 자리를 조금씩 지어온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저는 조금 달라지려고 했습니다. 큰 소리가 들릴 때 그쪽으로만 달려가지 않으려고 조용히 있는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려고 말이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방향 전환이 어쩌면 진짜 가치를 지키는 일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리 없이 버티는 사람이 소리 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낮춘다고 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길들여져 왔을 뿐입니다. 화를 내면 원하는 걸 얻는다. 버티면 결국 통한다. 크게 굴수록 대접받는다. 이러한 공식이 반복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소음 속에서 진짜 단단한 사람들은 조용히 지어져 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입니다. 크게 소리치며 원하는 것을 얻어낸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 그리고 묵묵히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이 세월이 흐른 뒤 어떤 존재로 남는지 말이죠. 소리는 공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조용한 사람의 진심은 천천히 그러나 깊이 스며듭니다. 사람들은 결국 알게 됩니다. 누가 진짜였는지를 말이죠. 조용하게 이긴다는 것은 참고 또 참다가 언젠가 폭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를 꾹꾹 눌러담아 혼자 사귀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의 소란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자기 방식으로 끝까지 서 있자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는 그대로인 나무처럼 말이죠. 시끄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조용히 자기 중심을 지켜내는 것. 그게 가장 어렵고, 그게 가장 오래가고, 그게 가장 품격 있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버텨낸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조용함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 참음이 패배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소란스러운 방식을 거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큰 소리에 달려가기 전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에게 먼저 눈을 맞춰야 합니다. 그 작은 방향 전환이 이 세상을 조금 더 공평하게 만드는 일의 시작일 테니 말이죠. 소리를 낮출수록 중심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언제나 그 조용한 깊이에서 나옵니다.